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저녁 시간.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이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린다. 그 틈새에서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춘다. 이준호, 50대 중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다. 인도 모퉁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명. 사람들은 그를 피해 걸을 뿐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인다. 출근길이었다면 그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이 없다. 준호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뜬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얼굴.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다. 어디 아프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흔든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 준호는 주변을 둘러본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모두가 자기 갈 길만 바쁘다. 그는 다시 노인을 본다. 일어나 보실 수 있어요? 노인이 손을 뻗는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떨리고 있다. 집이 어디세요? 집에 갈 수 있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군다. 준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인다. 집에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노인을 이대로 두고 가도 되는 걸까? 그는 결국 결정을 내린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가시죠. 거기서 좀 쉬시고 밥 드시고 나서 생각해봐요. 노인이 고개를 든다. 눈빛이 흔들린다. 그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은 입을 열지 않는다. 준호가 노인의 팔을 부축한다. 둘은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그 순간 노인이 중얼거린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낀다. 단순한 감사가 아닌 뭔가 더 깊은 것. 하지만 그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준호가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 은주가 고개를 돌린다. 왔어? 오늘 늦었네. 말끝이 흐려진다. 준호 옆에 낯선 노인이 서 있기 때문이다. 여보, 이게 무슨...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한다. 설명할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게. 은주는 말문이 막힌다. 준호가 노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오고 신발을 벗긴 뒤 거실 소파에 앉힌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TV에선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온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속에서 노인은 몸을 움츠린다. 은주가 준호를 부엌으로 끌고 간다. 목소리를 낮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야?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경찰에 연락하든지 해야지. 왜 집으로 데려와?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그도 정확히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며칠만 있다가 보내드릴게. 며칠이나? 여보, 우리가 저분을 돌볼 여력이 있어? 며칠이야. 좀 쉬시게 하고 갈 곳 알아봐드리고 그러면 되지. 은주는 한숨을 쉰다. 준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일단 밥이라도 드려야겠네. 저분 언제 드셨을지. 은주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낸다. 준호는 거실로 돌아가 노인 앞에 앉는다. 할아버지, 밥 곧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문득 준호를 물끄러미 본다. 시선이 오래 머문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입을 연다. 당신 얼굴이. 네. 아니에요. 착각인가 봐요. 노인이 시선을 피한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얼마 후 은주가 국과 밥, 반찬을 차린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지만 손이 떨린다.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은주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다. 준호를 보며 작게 말한다. 저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는다. 중간중간 멈춰서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을 뜬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노인을 작은 방으로 안내한다. 평소 창고처럼 쓰던 방이지만 급하게 이불을 깔았다.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는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손이 오래 떨어지지 않는다. 준호는 그 손의 온기를 느낀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편함도. 노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은주가 다가온다. 여보, 정말 며칠만인 거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어. 알아. 내일 동사무소 가서 알아볼게. 갈 곳 있는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하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는다. 노인의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오른다. 왜일까? 왜 그 노인이 자꾸 신경 쓰일까? 준호는 뒤척이다가 잠에 든다. 이틀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집에 있다. 은주는 불편하지만 준호가 워낙 고집을 피우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다. 준호는 아침마다 노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준다. 노인은 말이 없다. 하지만 가끔 준호를 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네.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준호는 그냥 넘긴다. 노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계속된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어릴 때 내가 울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준호는 손을 빼려 한다. 할아버지, 저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노인이 말을 잇지 못한다. 눈가가 붉어진다. 준호는 당황스럽다. 그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줬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은주도 그 장면을 본다. 그녀는 불안하다. 여보,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집에 계속 두는 게 맞는 걸까? 며칠만 더. 그냥 며칠만 더. 왜 그렇게 집착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그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냥 이 노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노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준호를 본다. 너 지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힌다. 네. 결혼은 했고 집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죠. 노인이 고개를 숙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진다. 준호는 뭔가 물어보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노인이 다시 창밖을 본다. 나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어. 내가 선택한 길이 다 틀렸던 거야. 할아버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제발 나처럼은.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진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노인의 말들이 자꾸 맴돈다. 어릴 때 내가 울던 소리.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준호는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어릴 적 그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도 모른 채 준호는 그 기억을 오래전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노인의 말 때문에 그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든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져간다. 준호는 어릴 적 기억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다. 좁은 단칸방에서 그들은 겨우겨우 살았다. 준호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술만 안 마시면 아버지는 다정했다. 등에 업어주고 놀아주고 가끔은 과자도 사다 줬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달라졌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머니와 싸웠다. 어린 준호는 이불 속에 숨어 귀를 막았다. 울음을 참았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다. 준호가 9살 때였다.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었다. 짐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일을 나갔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아빠는 안 와. 우리끼리 살아야 해. 준호는 묻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렀다. 준호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준호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준호야, 넌 아빠 닮지 마.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렴. 준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은주를 만나 결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노인을 보면서 자꾸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빛,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표정. 설마. 준호는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 없어. 40년도 더 지난 일이야. 아버지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커진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이성문. 준호의 심장이 뛴다. 이성문. 아버지 이름도 이성문이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고향은 어디세요? 경기도 안양. 준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자신의 고향도 안양이다. 노인이 준호를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왜 그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한다. 목이 막힌다. 그날 준호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설마 저 노인이 아버지일까?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 맞다면? 준호는 혼란스럽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에 앉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저 노인이 정말 아버지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준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집에 있다. 은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다. 어느 저녁 은주가 준호에게 말한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야 해. 일주일이나 지났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우리가 저분을 계속 돌볼 수는 없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저분 시설 알아봤어. 노인복지관에 연락했더니 며칠 안에 자리 날 수도 있대. 거기로 모셔드리자. 안 돼.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은주는 놀란다. 왜 안 돼? 그냥 안 돼. 이유를 말해줘. 왜 저분을 계속 여기 두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저분에 대해 뭘 알아? 그냥 길에서 주운 사람이잖아. 준호는 입을 다문다. 은주가 다가온다. 여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저분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왜 이래? 왜 이렇게 집착해? 준호는 고개를 숙인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은주는 한숨을 쉰다. 당신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도 힘든 일 있어?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저 노인한테 그렇게 매달려? 우리 집안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준호는 반박할 말이 없다. 은주가 말을 이어간다. 여보, 나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며칠 참았어. 그런데 이젠 한계야. 우리가 저분 가족도 아니고 책임질 이유도 없잖아. 알아. 근데 뭐? 말 좀 해봐.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준호는 입술을 깨문다.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 노인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 확신이 없다.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나? 은주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간다. 내일까지 결정해. 안 그러면 나 혼자라도 시설에 연락할 거야. 문이 닫힌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는다. 그는 작은 방의 문을 본다. 노인이 자고 있는 방.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간다. 문 앞에 서서 망설인다. 노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하나?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들어와. 준호는 놀란다. 노인이 자신이 온 걸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이 이불 위에 앉아 있다. 잠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나이 들면 잠이 없어. 준호는 방 한구석에 선다. 할아버지, 응?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 혹시 자식 있으세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진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연다. 있었어. 아들 하나 있었지. 지금은요? 모르겠어. 어디 사는지 잘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준호의 가슴이 뛴다. 왜 연락 안 하세요? 연락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한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본다. 너 아들 있니? 아니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몰라.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느니.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할아버지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 애는 날 잊었을 거야. 잊는 게 맞아. 그래도 됐어. 이제 자거라. 늦었어. 노인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준호는 방을 나온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쉰다. 확신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진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한다. 은주는 여전히 말이 없다. 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할 때 노인이 부른다. 준호야. 준호가 멈춘다.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이다. 네.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낸다. 손이 떨린다. 지갑을 열자 안에서 해진 사진 한 장이 나온다. 노인이 그것을 준호에게 내민다. 이거 한번 봐줄래? 준호가 다가가 사진을 받는다. 흑백 사진, 바른색, 구겨진 모서리.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 9살쯤으로 보인다. 준호의 손이 떨린다. 그 아이는 자신이다. 어릴 적 자신의 얼굴이다. 이건 노인이 눈물을 글썽인다.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평생 가지고 다녔어. 준호는 사진을 노인에게 돌려주려 한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네지 못한다. 할아버지, 이건 너야. 9살 때의 너. 준호의 눈이 커진다. 노인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노인이 계속 말한다. 너를 버리고 떠난 게 평생 죄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노인이 고개를 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한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은주가 부엌에서 나온다. 둘의 모습을 본다.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노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은주가 다가온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준호가 사진을 은주에게 건넨다. 이거 나야. 어릴 때 내 사진이야. 뭐? 저 노인이 내 아버지야.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그냥 의심만 했어. 근데 방금 확인했어. 은주는 사진을 본다. 그리고 준호를 본다. 당신 아버지라고? 응.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은주는 할 말을 잃는다. 준호는 주저앉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주가 옆에 앉는다. 당신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을 리 없다. 은주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준호의 아버지. 40년 동안 소식이 없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집에 있다. 준호는 회사에 갔다.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은주는 혼자 집에 남는다. 노인은 방 안에 있다.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노인의 가방이 눈에 띈다. 작은 청가방. 낡고 해진 가방. 은주는 망설인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연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다. 낡은 옷 몇 벌, 칫솔, 비누, 그리고 서류 몇 장. 은주가 서류를 꺼낸다. 오래된 종이, 구겨지고 찢어진 곳도 있다. 그 안에는 노인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성문. 그리고 그 아래 미완성된 가족 등록 서류.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이 희미하게 쓰여 있다. 은주는 그 이름들을 본다. 배우자 마이너스 김영희, 자녀 마이너스 이준호. 준호의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였다. 은주는 서류를 더 읽는다. 그 안에는 노인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몇 번의 이사 기록. 은주는 알게 된다. 이 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가난, 병,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 은주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노인의 방문 앞에 선다. 노크를 한다. 들어와요.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다. 제가 가방을 봤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린다. 미안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본 거. 괜찮아요. 숨길 게 뭐 있겠어요. 은주가 앉는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떠나셨어요? 왜 준호를 버리셨어요? 노인이 한숨을 쉰다. 가난했어요.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그게 더 괴로웠어요. 아들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애를 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느껴졌어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한다. 노인이 계속 말한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애가 나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평생 후회했어요. 매일매일 그 애 생각했어요.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할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연히 길에서 쓰러졌을 때 준호가 절 도와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이구나. 은주는 눈물이 난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나 내 아버지야라고요? 40년 동안 버리고 산 주제에? 그래도 그냥 며칠만 곁에 있다가 떠나려고 했어요. 그 애가 잘 사는 걸 보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다. 아버님 준호도 알아요. 이제 노인이 고개를 든다. 뭐라고요? 아까 준호한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로 알았어요. 노인이 얼굴을 가린다. 어떡하지 어떡해. 아버님, 준호랑 얘기하세요. 이제라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변명할 것도 없는데. 변명 말고 진심을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은주가 일어난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준호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방을 나온다. 저녁. 준호가 퇴근한다. 집안은 조용하다.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준호는 현관에 서서 작은 방을 본다. 문이 닫혀 있다. 은주가 나온다. 왔어? 응. 밥 먹자. 아버님도 나오시라고 할게. 은주가 노인의 방문을 두드린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노인이 나온다. 준호와 눈이 마주친다. 둘 다 시선을 피한다. 식탁에 앉는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다. 은주가 분위기를 깨려 한다. 오늘 날씨 좋았어. 햇빛도 잘 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준호가 부른다. 아버지. 노인이 멈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는다. 은주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간다. 준호가 입을 연다. 왜 떠나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이유를 듣고 싶어요. 노인이 천천히 말한다. 가난했어. 너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었어.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내가 한심했어. 그래도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데. 알아.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없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라고. 준호가 주먹을 쥔다. 전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떠났는지. 엄마는 말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빠는 이제 안 온다고만 했어요. 미안하다. 그 뒤로 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안 오셨죠. 1년, 2년, 10년 결국 안 오셨어요. 노인이 눈물을 흘린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준호도 눈물이 난다. 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정을 버리지 않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잘했어. 넌 잘 자랐어. 아버지 덕분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내 엄마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 같은 놈이랑 살면서도 참 잘 견뎠어.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노인이 얼굴을 가린다. 그래, 그랬구나.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연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게 아니야. 그냥 우연이었어. 길에서 쓰러졌고 내가 도와준 거고. 알아보셨죠? 저를. 응. 얼굴 보자마자 알았어. 내 아들이구나.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40년 동안 버리고 산 주제에. 준호는 답을 하지 못한다. 노인이 계속 말한다. 그냥 며칠만 곁에 있다가 떠나려고 했어. 내가 잘 사는 걸 보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리고 또 떠나시려고요? 응. 왜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거죠. 노인이 고개를 든다. 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도망쳤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안하다고, 자격 없다고 도망치려는 거죠.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한다. 준호가 일어난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알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시간 가져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다. 노인은 거실에 혼자 남는다. 며칠이 지났다.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오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은주가 걱정한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돼요. 하지만 밤이 되자 상태가 더 악화된다. 준호가 응급실에 데려간다. 의사가 말한다. 폐렴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거부한다. 입원은 안 할래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의사가 준호를 본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죠. 준호는 망설인다.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는다. 준호야, 집에 가자. 제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치료하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준호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온다. 은주가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깐다. 노인을 눕힌다. 푹 쉬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노인이 잠들었다 깬다. 준호가 방에 들어가 있다. 물 좀 드릴까요? 응, 고마워. 준호가 물을 떠다 준다. 노인이 물을 마시고 준호의 손을 잡는다. 준호야. 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해. 내가 너한테 한 게 없잖아. 아버지 노릇한 게 없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이 계속 말한다. 나는 평생 도망만 쳤어. 가난이 무서워서, 실패가 무서워서, 책임이 무서워서 그래서 너희를 버렸어. 아버지. 근데 너는 달라. 너는 도망치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줬잖아. 잘 살아줬잖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야. 내가 버린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는 눈물을 참는다. 살아줘서 고마워. 나처럼 살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고 싶었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이 편해. 내가 잘 사는 걸 봤으니까. 노인이 눈을 감는다. 준호는 노인의 손을 꼭 잡는다. 아버지 좀 더 있으세요. 떠나지 마세요. 고맙다, 준호야. 노인이 잠든다. 준호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비가 내린다.
밤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진다. 준호는 노인의 곁을 지킨다. 은주도 옆에 앉아 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여보, 괜찮을까? 은주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노인이 눈을 뜬다. 준호야. 네, 아버지. 비 오네. 네. 많이 와요. 너 어릴 때 비 오면 무서워했잖아. 준호는 놀란다. 그 기억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그랬죠. 천둥 소리가 무서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안아줬지. 괜찮다고. 기억나요. 노인이 미소 짓는다. 좋은 기억도 있었구나. 네, 있어요. 노인이 준호의 손을 꼭 잡는다. 준호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네, 나처럼 살지 마. 도망치지 마. 책임지는 사람이 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 노인이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은주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여보. 준호는 눈물을 흘린다. 괜찮아. 아버지 편하게 가시는 거야. 비는 계속 내린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노인의 숨소리가 멈춘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는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은주가 준호를 안는다. 준호는 그녀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운다. 그날 밤 이성문은 조용히 숨을 거둔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의 곁에서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진다. 준호와 은주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 참석한다. 화장을 하고 유골은 납골당에 모신다. 장례가 끝나고 준호는 노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가방.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다. 준호는 편지를 펼친다. 편지 내용. 준호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버지 자격도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번에 봤다. 너는 착한 사람이 됐더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더라. 나처럼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됐더라.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너를 버린 것, 내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난 것. 그게 평생 죄였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 내가 잘 자라준 덕분이다. 나처럼 살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아버지가. 편지 내용.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은주가 다가와 편지를 함께 읽는다. 아버님, 정말 후회하셨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평생 후회하셨대. 당신은 용서할 수 있어? 준호는 한참을 생각한다. 모르겠어. 근데 이해는 돼.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나름대로. 그래도 떠난 건 잘못이지. 맞아. 잘못이야.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돌아가셨는데. 은주가 준호의 손을 잡는다. 당신은 아버님과 달라. 당신은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은주를 본다.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당신은 이미 하고 있잖아.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가고 퇴근하고 은주와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받아들인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긴다. 나처럼 살지 마라. 준호는 은주와 함께 소파에 앉는다. 여보, 응? 우리 아이 입양하는 거 어때? 은주가 놀란다. 뭐, 우리 자식이 없잖아. 근데 누군가를 키우고 싶어? 책임지고 싶어? 은주는 준호를 본다. 아버님 때문에 그런 생각한 거야? 응.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근데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은주는 한참 생각한다.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 근데 해보고 싶어. 은주가 미소 짓는다. 좋아. 한번 알아보자.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둘은 손을 잡고 앉아 있다. 창밖으로 해가 진다. 준호는 생각한다.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살 것이다. 후회하지 않게 책임지는 삶을. 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낸다. 살아줘서 고맙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아버지, 저도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다시 만나서.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은주를 본다. 우리 내일 입양기관에 연락해보자. 그래. 그러자. 둘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키울지.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 그는 앞을 본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은 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준호가 선택한 삶이다. 창밖으로 별이 뜬다. 준호는 하늘을 본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은주가 그의 어깨에 기댄다. 당신 훌륭한 아버지 될 거야.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준호는 미소 짓는다. 그렇게 그들의 밤은 깊어간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